연결재무제표 문제입니다. 자, 세무사 2018년도 1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과거에는 세무사 시험에 연결재무제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점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무사 시험 출제가 과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연결재무제표도 언젠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지금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2차 시험에서도 아마 언젠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빠르게 접근을 하고 풀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세무가 지배기업입니다. 주한국이 종속기업이에요. 그래서 X1년 초에 종속기업 의결권 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자, 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지배기업 소유주 단기순이익, 즉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을 요구했죠. 자,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순이익인데, 이 지배기업의 순이익은 전부 다 지배기업 소유주 거고, 종속기업의 순이익은 70%가 지배기업 소유주 거죠. 그래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점에서의 순이익을 파악한 후에 종속기업의 순이익의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지배지분 관점에서는 지배지분의 순이익은 전혀 관계가 없고 종속기업의 순이익의 30%만 권리가 있죠. 그래서 종속기업 순이익의 30%만 계산해 가지고 비지배지분 순이익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 더하기 비지배지분 순이익 더하면 연결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는 문제 몇 개 풀어보심으로써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 요구했기 때문에, 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점에서의 순이익을 각각 구해봅시다. 물론 이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문제에서 X1년도 주세무와 한국의 단기 순이익이 각각 5만원, 3만원 주어져 있습니다. 세무가 지배기업, 한국이 종속기업이죠. 그래서 지배기업의 순이익이 5만원, 종속기업 순이익 3만원. 자, X1년에 내부 거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상향, 하향, 미실현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제로고, 그 다음에 배당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실시한 배당금, 지급한 배당금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 차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지배기업 관점에서, 개별기업 관점에서는 배당금 수익이지만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차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가차액 상각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상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기업 순이익 계산할 때 차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결 조정 분계에서 보면 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차변에 만원, 6만원 인식을 했는데, 자, 여기 이 금액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증가시켜 준 금액입니다. 자, 따라서 X1년 초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차익이 만원 발생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차익이 6만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평가 차익 관점에서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X1년 초에 평가 차익이 존재하는데, 재고자산은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만원 많고 유형자산은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6만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차익이 총 7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X1년 말 시점에서의 평가 차익은 자료를 읽어보면 위 재고자산은 단기에 모두 처분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평가 차익이 발생한 재고자산이 단기에 다 처분됐어요. 자, 따라서 기말에 평가 차익이 존재하는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 차익 6만원도 5년간 상각합니다. 그래서 6만원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12,000원씩 상각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12,000원 평가차익 삼각 12,000원의 평가차익이 삼각된 후에 X1년 말 유형자산의 평가차익은 48,000원이라는 거죠. 이제 일일이 구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만은 정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앞에서부터 풀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눈에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표시한 거예요. 자, 따라서 평가차익 삼각금액은 X1년도 평가차익 삼각금액은 재고자산 만원, 유형자산 12,000원 합해서 22,000원이 평가차익 삼각이죠. 그래서 22,000원 평가차익 삼각금액을 이들은 모두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종속기업 순이익에서 차감해 줘야 될 사항이죠. 자, 그래서 빼주고 이 종속기업 순이익의 70%만큼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70%를 계산해 주고 지배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100% 권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100% 곱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이 나옵니다. 55,600원이죠. 답이 2번입니다. 만약에 비지배지분 순이익을 요구하는 거라면 지배기업 주 세무의 순이익은 관계가 없고 종속기업의 순이익, 아까 계산한 이 금액 있죠? 그 금액에 비지배 지분율 30%를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옵니다. 2,400원. 그래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요구했다면 2,400원을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 포괄 선익 계산상에서의 단기 순이익, 즉 연결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다면 그냥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과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합한 58,000원을 답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영업권 3만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영업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만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 투자 주식이 사실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이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이 24만원 인식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즉 이전 대가가 24만원입니다. 이전 대가. 자,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의 자본 합계죠. 그래서 이게 연결 조정 분계에서 이 자본금, 이익이익금 이게 자본 합계니까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3만원이 됩니다. 이게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자,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가차익이 7만원이죠. 여기 7만원. 그래서 평가차익 7만원. 자, 더하면 평가차액. 이 금액 합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된다는 거죠. 30만원입니다. 자,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70%이기 때문에 70%를 곱해서 영업권을 계산하면 자, 얼마입니까? 30만원에 70%이게 21만원이죠. 24만원에서 21만원 빼면 영업권이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래서 이 영업권 3만원이 계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비지배 지분 금액이 9만원으로 X1년 초 회계처리, 연결분기에서 회계처리 됐는데 이 9만원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30만원에 비지배 지분율 30%에서 30만원에 30% 하면 9만원이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 관련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배기업 소유주와 관련된 영업권 3만원만 이렇게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